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수요일이고요. 유네스코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기념해를 지정하는데 내년 2026년이 우리 백범 선생님, 김구 선수. 김구 선생,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탄생 150주년이에요. 이걸 기념해서 기념해로 정하는데 이미 김대건 신부님도 계시고 네. 다산 정약용 선생도 계시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 게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 평화를 추구한 이 김구 선생의 어떤 비전이 유네스코의 가치와 부합한 게 그 이유였죠. 최근 계속해서 K컬처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더 이 문화의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낮에도 사고 판다입니다. 네, 어제부터 낮 시간에도 미국 주식을 살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혹시 두 분 주식 투자하세요? 조금. 그럼 혹시 서학이세요, 동학이세요? 조금씩 다. 근데 서학개미로 역할하는 거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 사려면은 밤잠 설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불편함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이 한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국 주식을 하도록 지원하는 해외 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밤잠 설쳤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사는 이런 불편함을 그동안 가졌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년 2개월 동안 이 서비스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해외 주식 주간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 16일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쳤던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국 주식거래 업무를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곳이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체결된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맞아요. 겁니다.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는데요. 이 주문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다운되고 6,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거래 주문이 취소되니까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마비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국내 증권사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미국 주간 주식 거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네, 블랙 먼데이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번에 1년 2개월 만에 거래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이전하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또 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또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대체거래소 한 곳이 독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곳 외에 신생 대체거래소 2곳과 복수 계약을 맺어서 백업 기간을 갖췄다고 합니다. 또 증권사는 메인과 백업으로 2개 이상의 미국 현지 브로커를 두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각 증권사가 거래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를 취소하고 투자자들의 잔고를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롤백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증권사별로 장애 유형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해서 대응 매뉴얼도 갖추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이 돼서 시장 혼란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죠. 네네. 예.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지진 문자 개선입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면 긴급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개선이 된다 이런 말일까요? 혹시 긴급 재난 문자 받고 난 다음에 밤잠 설치신 기억 없어요? 있었던 것 있으시죠? 같아요. 물론 네, 한밤중에 있었겠죠. 잠자는데 갑자기 삑삑 삑삑 막 하니까. 울리니까 놀라죠. 무슨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해서 깨어서 일어나서 보면은 지진 규모 2. 음. 크게 흔들림 없는
뭐 이런 상태를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규모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흔들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상 진도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긴급 재난 문자가 그동안에 전송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2 규모는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고요.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진도 4 규모 정도가 되어야 실내의 다수가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깨고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한 지진 규모 4 정도는 그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진 규모 2 이상에서 그러니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니까 사람들 갑자기 놀라서 공포에 떨게 만드는 효과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개선책을 내놨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물론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지진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진까지 우리가 지나치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 일종의 이제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 흔들림이 거의 없는 지역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 경보음도 굉장히 소리가 컸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재난 문자인 경우에는 이전하고 똑같이 경보음을 굉장히 크게 알리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일반 재난을 안내하는 정도 문자는 우리 일반적인 문자 수준의 알림음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소리를 작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육지에서 규모 3.5에서 4.9 지진이 일어나서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에 또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에만 알림음이 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요. 예상 진도 2 지역에서는 안전 안내 문자, 제가 문자 그 크기가 좀 작게 나가는 거 일반 문자 수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정도 문자 알림음 정도가 나는 문자만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거 보니까 민원이 많았나 봐요. 많을 수밖에 없죠. 네. 그동안에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난 2월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 진안과 멀리 떨어진 서울 지역에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진 문자 발송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조기 경보 체계도 좀 개선이 되는데요. 현재는 지진이 관측된 뒤에 5초에서 10초 이내에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3초에서 5초 안에 조기 경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꼭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짝퉁 상주 곶감 주의보입니다. 이게 뭐 짝퉁 가방, 뭐 짝퉁 옷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짝퉁 곶감이라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가짜 곶감 이렇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상주 곶감을 판다고 속이는 일당들이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 너튜브에서 상주 곶감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제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된 광고는 상주 과수원으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획득해 최초로 온라인 직판을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 1+1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이 광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장 사진, 생산자 얼굴, 식약처 인증 마크, 또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 햇선 마크, 각종 허가 서류까지 다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약 15,000원에서 17,000원인데 한 상자를 덤으로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곶감이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판매자가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화를 받은 판매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사이트에 판매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뒤늦게 속았구나 이렇게 느낄 사기다. 수밖에 네.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도 엊그제 곶감 하나 시켰는데 하나 더 주는 건 아니네. 지금 보니까. 그래요? 오늘 온다 그랬는데 오늘 오기로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농가도 피해고 소비자도 피해고 도대체 그렇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피해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요. 판매 사이트의 계좌와 실제 판매 주소는 중국 홍콩에 있는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트에 표기된 실제 경북 상주 소재 농가는 사진과 이름 등이 도용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수백 통의 항의 전화를 받느라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황당한 거는요. 지금은 꽃감을 판매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감을 판매할 시기죠. 어디서 사신 거야? 너 엊그제 어디다 시켰지? 그래. 맛있어 보이길래 눌렀는데. 아 왜냐하면 지금 마트 가서 저도 이제 맛을 아. 봤지만 지금은 그 꽃감을 수확화 시킨 거예요. 그럼 꽃감을 그 감을 수확화 시킨 거죠. 그럼 감을 깎아가지고 말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곶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곶감을 생산해가지고 올해 해꽃감입니다 이렇게 판매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실을 보통의 경우는 모르고 사잖아요. 아,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햇감으로 만든 곶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거는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고요. 이 문제의 영상은 인별그램 등 여러 플랫폼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조회수는 모두 합쳐서 1,300만 회를 넘긴 상태라고 합니다. 또 일부 광고에는요. 상주 곶감뿐만 아니라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전남 영광 어포, 영암 호두파이 이런 다른 지역의 특산품 판매를 가장한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기자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고 현재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곶감 안 오기만 해봐. 네, 철저한 단속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니픽 25년 뒤 우리의 모습은입니다. 야, 이거 궁금한데요. 25년 뒤면 2050년인데 그때 우리 모습 어떨까요? 과거에는 우리 인류의 미래 모습을 그릴 때 뭐 주로 이제 아이들이 보는 잡지나 이런 데 많이 있었잖아요. 팔이 길고 머리 큰 그런 외계인 비슷한 외계인. 모습을 네. 우리가 네. 그려왔었는데요.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측한 25년 뒤 인류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반지의 제왕 골룸하고 좀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뭐야? 저게 25년 뒤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이 부족하고 스마트폰 중독으로 오랜 또 자식 생활 때문에 열량 소모가 적고 어허.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배에 지방이 이제 복부 비만이 쌓이는 거고요. 또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봤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기울고 상체는 굽은 거북목이 된 상태입니다. 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이 건조하고 충혈이 됐고요. 다크서클하고 탈모, 피부색도 칙칙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 이미지가 너무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인데요? 아, 네. 이러고 있어. 골룸이잖아요, 이렇게 어깨 좀 쫙 진짜. 피부르죠. 예. 그게 저도 거북목이 있거든요. 거북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도 저거 보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북목 하지 말고 이렇게 어깨를 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9월에는 한 온라인 게임 가이드 플랫폼에서 2050년 뷰티 인플루언서 가상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매일 두껍게 화장을 하죠. 그리고 잦은 스킨케어 제품을 교체를 하는 이런 일. 또 그러다 보니까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고 장시간 콘텐츠 편집과 라이브 방송으로 눈이 충혈이 되고 짙은 다크서클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 드린 두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예, 그러네. 그러니까 제일 공통점은 네. 이렇게 되는 거북목.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사람이 눈이 충혈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화면을 많이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화 또 시작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요. 또 스트레스성 탈모, 피부 노화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좀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어깨 좀 펴고 너무 지나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과도하게 뭘 해가지고 막 병이 생기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건강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다짐을 오늘 해봤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나가면 저렇게 되기 전에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가서 다 한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골룸을 이런 모습으로 바꾸긴 좀 어렵잖아요. 아, 너무 충격적이에요. 요즘 거의 성형이 마술이던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의 안개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가시골이 200m 미만으로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5.8도로 출발한 서울은 한낮에 18도, 7.9도로 출발한 광주는 한낮에 21도까지 오릅니다. 기온차가 10도 이상,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어서 옷차림 신경 써서 외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전국 대부분 청명하고 파란 하늘 보기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과 대구 19도, 광주는 21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기분 좋은 선선함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데요. 다만 토요일부터 흐려집니다. 새벽에는 강원 영동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리즈 시절 여러분과 함께 볼 텐데요. 정말 멋지게 변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 주인공은 소시적의 정말 김태리 씨 모습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드디어 오늘 그 메이크오버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요. 과연 다시 한번 리즈 시절을 되찾을 수 있었을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소시적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리즈 시절인데 네. 그거 아니고 지금 다시 리즈 시절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항상 우리가 살고 싶다. 나도 모르게 뭐 조금만 하면 저의 리즈 시절은 29, 30? 이때가 저의 리즈 시절이 아니었나. 제가 어떤 의류 사업을 좀 했어요. 사실 쫄딱 망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고 보니까 급 노화가 왔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눈에 띄는 건 눈썹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이 눈썹이 주름들이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눈 뜨실 때마다 조금 이제 들어 올리게 되면 좀 가벼워지니까. 이분은 이제 목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눈썹을 원래 위치로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정인경님의 리즈 시절을 찾으셨을지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기대된다. 와. 이야.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몇 년 전부터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강의가 들어오면 잠깐 조심스럽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은 이제 어떤 강의가 들어와도 당당히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네. 지금 너무 어깨 당당 이렇게 지금 딱 자신감이 그냥 뿜뿜 막 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우리 원장님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달라지신 겁니까? 이 눈썹이 일단 중요합니다. 눈썹이 밑으로 자꾸만 처지면 싸나워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다시 눈썹을 원래 위치로 올리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인상을 좀 환하게 했는데 이제 눈 밑에 같은 경우에는 볼록 튀어나온 지방이 나이를 들어 보이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볼록 튀어나온 그 밑으로 항상 빛이 밑에 그림자를 지게 만들기 때문에 좀 어두운 인상, 좀 피곤해 보이는 칙칙한 인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록 튀어나온 지방들을 좀 평평하게 만드는 재배치 작업을 좀 했고요.
스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마스요? 스마스층. 스마스층. 이 스마스층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조직들의 이제 집합체인데 얘네가 처져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이 스마스층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분리를 해서 좀 당겨 올리게 되면 이때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메이크업도 너무 예쁘신데 역시 오늘 그럼 메이크업 포인트를 설명해 주신다면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입체감을 어떻게 잡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콧대를 조금 살린다는 개념으로 해서 노즐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았고요. 그리고 눈썹 부분을 조금 위아래를 정리를 잘해서 사선으로 해서 중심이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좀 살릴 수 있도록 조금 균형감 있게 하면 뭔가가 좀 단정해 보인 고급스러움이 그런 느낌이 확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과 눈썹의 어떤 틀의 정확성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시기 전에 사연 영상을 봤을 때 아, 정말 네. 안타까웠거든요. 네. 몸도 안 좋으셨는데 게다가 사업까지 잘 안 되셨다고 하니까 네. 아,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그때 정말 그 몸도 마음도 거의 나락 바닥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망하게 된 계기가 뭐 제가 사업 수단도 없었지만 제가 그 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약간 경단녀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요. 또 거기다 이제 나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정말 어떤 좀 안 좋은 생각까지도 하게 됐던 그 시절에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몇 년 전까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사실은 요 이후에 좀 더 바뀌어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20살이나 어린데 네. 그렇게 보이니까.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바라던 바입니다. 맞아요. 네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인경 님이 이루지 못했던 리즈 시절의 꿈을 이룬 정말 꿈 같은 하루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엄청 환해지셨어요. 네. 얼굴 표정이 얼마나 설레실까요? 근데 누구를 뭐 만나러 오신 거지? 그러게요. 어디 가신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저분은 누구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경님 맞으시죠? 아, 네. 오늘 제가 네. 인경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정말요? 체험해보는 시간 진짜? 그리고 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인경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초대를 해봤어요. 저 스튜어디스 체험 갔습니다. 아, 스튜디오 강사님. 아, 얼마나 설레이셨을까.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것까지 네.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네, 인경님의 꿈을 이뤄드릴 분이네요. 네. 항공사 유니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이 퍼스널 컬러를 해드리고 그 네. 이후에 유니폼을 한번 제가 입혀보도록. 네.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밝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밝은 셔츠랑 그리고 또 흰색 스카프를 한번 하늘색. 저 원래 이 하늘색 너무 좋아해요. 어렸을 때 되게 근데 좋아했어요. 하늘색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그래요? 밝은 톤도 한번 입어보세요. 가디건 색깔 이런 색깔 입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저렇게 하늘색이 잘 어울리는지 몰랐습니다. 아, 하늘색이면 코리아 쪽이죠. 인경님을 위한 유니폼입니다. 아, 정말요? 이거예요? 맞습니다. 인경님을 위한 공항에서만 유니폼입니다. 봤던. 네. 너무 좋네요. 아, 승무원 유니폼만 봐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전 저 기분을 압니다. 그러니까. 취업시켜주세요.
입어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기는 한데 사실 한편으로는 살짝 슬프기도 해요. 왜냐면 이걸 입는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될 수 없는 꿈이니까 내가 예전에 왜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말 설렜고 네. 저걸 입고 나면 제가 어떤 모습일까. 한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잔머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또 안 예쁘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제가 묶을 거예요. 그래서 해보셨어요? 혹시 올림머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올림머리 저 머리도 원래 잘 안 묶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딱 머리 묶고 아, 헤어 메이크업도 네, 해주시는 다 거예요? 해주셨어요. 승무원처럼. 네. 저 스카프, 이 날르는 스카프. 우와. 대박이다. 와, 현직 승무원 같으신데요? 자세가 너무 좋으시다. 아니 좀 어떠셨어요? 복장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워킹을 할 때는 네. 이 다리를 12일자로 그러니까 네, 일자로 네. 걷는다라는 네, 느낌으로 네. 한번 네, 무릎을 네. 스치듯이 한번 네, 네. 걸어볼게요. 가보시죠. 신입 승무원 같아요. 손은 가운데 계란이 들어있다 생각하고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미소가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자, 이 미소 그대로 돌아볼게요. 짜잔.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기내 안에서 이제 승무원들이 승객을 맞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는 했으니까 앉아서 음료 서비스 그리고 네. 식사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네네네. 알려드릴게요. 손님, 비빔밥 준비해드렸습니다. 혹시 매울 수 있으니까 좀 어. 적당히 네, 비비시면서 좋아요. 먹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님, 커피 준비해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점점 주름도 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또 자존감도 낮아지기도 하고 예전에 나 이랬는데 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지금부터구나, 또 이런 자신감도 얻었고 뭐든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날이 저의 그 리즈 시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표정이 너무 밝으시다. 러블리해요. 네. 진짜.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1번 정희경입니다. 진짜 저 프로필 사진은 평생 갑니다. 맞아요. 네. 10년을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영상 편지로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벌써 내 나이가 70대를 바라보는데 지금도 넌 여전히 밝고 예쁜 것 같아. 항상 20대처럼 지금처럼 멋지게 예쁘게 건강하게 살자. 우리 화이팅 하자. 사랑해. 화이팅. 정말 보는 저희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지만 스튜어디스가 돼보셨는데 기분 어떠셨나요? 너무 행복했고 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게 또 저한테 선물처럼 이렇게 왔구나. 네, 그동안 잘 견디고 버티고 살았더니 또 네. 이런 좋은 기회가 왔구나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유영기 원장님 그리고 우리 우현정 원장님이 정인경님의 리즈 시절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네.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행복한 이런 웃음을 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행복 지수가 또 플러스 1점 올라갔습니다. 메이크업을 또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또 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도 저도 좀 보람된 하루를 좀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가장 아름다운 리즈 시절이 되길 바라면서 모두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리즈 시절!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계 이슈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쌀쌀해진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드릴 연예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을 입맛 돋우는 이 다채로운 연예 소식 정말로 잔치상처럼 차려봤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이 아침에요. 여러분들의 눈은 번쩍 그리고 마음은 촉촉하게 해줄 인공 눈물 같은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연예계 단신 업 앤 다운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11월 첫째 주 업앤다운 오늘 키워드 선정은요. 업에는요. 아들 공개 그리고 트로트 2세 임신 거기다 에이펙 스타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다운에는요. 악플러 재판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업 키워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키워드 아들 공개인데요. 이게 어떤 스타 이야기죠? 지난해 말 올해 초 굉장히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또 소식이 있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정우성 씨가 모델 이제 문가비 씨 이제와 함께 혼외자를 낳은 그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들 궁금하셨.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정우성의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지난주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0일이었죠. 문가비 씨가 엄마 문가비 씨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SNS에다가 아들과 손잡고 걷는 모습 보면 옷이 다 똑같아요. 모자 커플룩처럼 이렇게 맞춰 입고 소소한 일상을 저렇게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비록 얼굴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살짝 옆모습 보이는 사진도 있어요. 와, 어느새 저렇게 엄마 손잡고 걸을 만큼 훌쩍 자랐어?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당시에 정말 떠들썩했던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만큼 저 사진에 보이는 관심들도 많았을 텐데 지금 아이는 문가비 씨가 키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 씨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정우성 씨 역시 소속사를 통해서 이것을 인정했는데요.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전해서 향후 양육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문가비 씨가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과도한 관심에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SNS에 직접 나섰습니다. 이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 친부와 헤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임신을 이유로 결혼이나 그 밖에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에 최선을 다했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만남 속에 과분한 선물처럼 찾아와준 이 아이를 만나기로 한 것은 부모인 두 사람 모두의 선택이었습니다. 라면서 이 친부인 정우성 씨와의 이 관계와는 별개로 홀로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했음을 정확히 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8월에 정우성 씨가 이 비연예인 그리고 오랫동안 제가 만나왔었다고 말씀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과 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가비 씨와 정우성 씨의 재결합 혹은 부부로서의 인연은 현재 제로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가비 씨의 이런 사진 공개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좀 엇갈렸어요. 응원하시는 분도 많고 우려하시는 분도 좀 있었는데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응원글을 남기시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는데 여기서 조심은 딴 게 아니라 사실 이병헌, 이민정 씨 이런 연예인 부부들도 아이들 사진은 잘 공개하지 않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또 우려를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여하튼 너무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문가비 씨는 그 이제 해당 게시물의 댓글 기능도 막았고 기존에 달렸던 댓글들에 대해서도 모두 비공개 처리를 해 놓았어요. 아무래도 이런 뜨거운 관심에 대한 부담스러운 마음 그런 것에 따른 결과겠죠. 네, 다음 업 키워드 보겠습니다. 트로트 2세 임신 이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결혼한 이 은가은 씨 그리고 박현우 씨에게 이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임신 22주째에 접어들었다라고 했는데요. 은가은 씨는 28일입니다. 자신의 SNS에 이 소원 편지를 게재를 하면서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다.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맞이하는 소중한 생명이니만큼 더 확실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한 후에
제대로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하루 커져가는 뱃속의 아이를 느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근황을 남겼는데요. 이에 댓글로 심진아 씨가 축하의 말을 남기기도 하고요. 박현호 씨가 또 감사하다는 화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사실을요, 알만한 분들은 거의 눈치를 채고 계셨거든요. 왜냐면요, 이게요, 이 부부가 대놓고 티를 냈기 때문인데요. 얼마나 티를 냈는지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뜨거. 와. 뜨거. 나 튀김 안 좋아하는데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맞나 본데? 튀김 좋아? 가은이랑 이제 저는 2세 계획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그치, 맨날 얘기했죠.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또 가은이가 조금 피곤하다 그러고 자꾸 뭐가 음식을 봐서 속이 좀 안 좋다 그러고 자꾸 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희미하게 나왔었거든요. 잘하면 아빠 되겠네. 아 그리고 자꾸 저희 엄마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야 가은이 임산부 얼굴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좀 바뀌었대요. 근데 또 주변에서 가은이 지인들이 또 얘기를 해서 가은아 너 임신한 얼굴이야.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가? 이 정도면 뭐 모를 수가 없었겠는데 지금 23주 한 6개월 정도 됐으면 준비할 게 많겠어요. 준비할 게 많죠. 사실 이 예비 엄마 은가은 씨가요. 지난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명확하게 아주 완연하게 D라인이 딱 보이는 사진도 공개했고 또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운동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는데 나와본 사람은 압니다. 운동하면 아기 순풍순풍 잘 날 수 있는데 은가은 씨가 제대로 만반의 준비, 출산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 예비 아빠 이 박현호 씨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요것도 은가은 씨 SNS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었는데 은가은 씨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엄마가 맛있으면 아기도 맛있고 엄마가 즐거우면 아기도 즐겁지. 남편 고마워 매일이 파티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남편 박현호 씨가 은가은 씨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어떤 이런 파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그냥 파티가 또 아니에요. 사진 또 보실 텐데 이거 지금 성별이 공개돼서 알게 돼서 지금 이런 파티하는 거 아니야? 요런 또 이 누리꾼들의 촉 무슨 얘기냐면 저기 핑크색 하트 풍선 보이시나요? 네. 어머 23주면은 성별 나온 거 아니야? 딸 아니야? 요런 추측들이 나오고 계신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이 추측의 결말 내년 초에 우리가 아이 직접 보면 알게 되겠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두 사람은 뭐 사실 딸이든 아들이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업 키워드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펙에 관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세계 21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최고 경영자들이 모인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근 K컬처가 이 정말 글로벌 세계의 이 문화를 이끌고 있는 만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들과 함께해서 자리를 더욱 빛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영광의 얼굴들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I like to compare K-pop music to bibimbap. You take Korea's unique aesthetics, emotions, and production system, but you don't turn away elements of Western music like hip-hop, R&B, or EDM. Just like bibimbap, these parts all keep their unique identities, but mix together to make something new and fresh and delightful. I like to see this creative flow of culture happen everywhere around the world. And the Asia-Pacific region has incredible dynamic cultural diversity. 배우 차은우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Why don't you tell our guest a little more about yourself?
개개인들이 좋아하는 스타잖아요. 방탄소년단의 RMC, 지드래곤, 차은우 씨까지. 야, 각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에이펙 사상 최초로 이 문화창조 사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명문화된 해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에이펙과 함께한 스타들 단순히 뭐 K-팝, 코리아 아티스트를 넘어서서 정말 문화 외교관이자 어떤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보셨던 방탄소년단의 이 RMC 지난 29일 영상인데 이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이 에이펙 CEO 서밋 기조 연설자로서 이 문화 산업의 가치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함께 하려고 했던 게 이것이 큰 성장의 동력이었다. 우리 함께 하자 뭐 이런 얘기, 멋진 얘기했고 또 그 마지막에 보셨던 이 지드래곤의 모습은 31일 영상인데 네, 정상, 각국의 정상들 이 만찬에서 공연하는데 저 모자 보이시나요? 중절모에 요 진주 좀 달았을 뿐인데 우리 전통의 갓을 좀 연상시키기도 하면서도 뭔가 트렌디한 모습 양쪽을 다 갖췄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총리가요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총리들도 많이 찍었는데 특히 말레이시아 총리가 막 영상을 찍어서 SNS에 공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말레이시아의 K-팝 팬들이 나한테 이거 영상 찍어서 직캠에서 올려달라고 했다. 이렇게 올려서 본인이 또 큰 사랑 받았고 또 중간에 보셨던 차은우 씨 복무 중인데 저 또 깎아놓은 밤톨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자로 나서서 이렇게 자리를 더욱 빛냈습니다. 어떻게 안 좋아해요? 아유. 저렇게 셋 다 멋있는데.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다른 반가운 얼굴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중문화교류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씨였는데요. 박진영 씨는 SNS에 한 장의 사진과 게시글을 올렸어요. 에이펙에서 이 대통령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는 사진을 올린 뒤에 대중문화를 통해 한중 양국 국민이 더 가까워지길 기원한다라면서요. 이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장관 대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악플러 재판. 이건 어떤 얘기인지요? 배우 한지민 씨를 향해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무려 19차례나 올린 30대 악플러가 있었습니다. 해서 한지민 씨 소속사가 지난해 12월에 강남 경찰서에 이 악플러를 고소하면서 이 법적 대응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 악플러 미국 소재의 이 SNS 운영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찾기 어려웠어요. 근데 이걸 국제 공적 수사까지 요청하면서 추적 끝에 끝내 악플러 신원 특정해냈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달 29일에 이 해당 악플러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뭐 한 번도 아니고 근데 한 번도 사실 잘못하는 거긴 한데 무려 19차례나 모욕적인 내용을 게재했다. 한재민 씨도 지금 보니까 참을 만큼 참다가 한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이 악플러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 지난해 8월입니다. 이제는 국민 밴드가 된 잔나비의 보컬 최정원 씨와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고 난 다음부터라고 하는데요. 이 악플러는 출연하는 영화에 회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이런 아주 강력한 11번의 모욕성 게시글 그리고 8번의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해당 게시글을 올린 후에 아주 대담하게도 한지민 씨의 이 개인 SNS 계정을 태그한다. 그러니까 내가 쓴 이 나쁜 글을 볼 수 있도록 그녀의 아이디를 이렇게 딱 그냥 전시하듯이 박아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아주 대담한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적 처분이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제 한지민 씨 측에서 지난해 12월 고소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명백한 범죄 행위다. 어떠한 선처도 합의도 없다. 인격을 모독하고 협박한 악플러의 끝. 결코 좋은 결말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연예계에 우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핫한 이슈들 업앤다운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가을이 깊어가니까요. 독서의 계절 책을 하나 꺼내놓고 한 장, 두 장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슬슬 잠이 드는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드는 저인데요. 이렇게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이 독서의 계절에 이 독서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걸 넘어서 독서를 할 수 있게 책을 전해주는 고마운 스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서점가를 장악한 글 쓰는 스타들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책을 출간하는 스타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처음으로 책을 집필해서 화제를 모은 스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CF에서 이 춤 보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랄라라. 이 춤 아시죠? 이 춤을 대한민국에 유행을 시켰던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흥행 보증수표로 그리고 국민 배우로 불린 박중훈 씨인데요. 배우 박중훈 씨가 데뷔 40주년을 맞이해서 60의 나이에 서점가까지 장악하겠다라는 이 포부를 담아서 지난 29일입니다. 첫 에세이 후회하지 마를 출간했는데요. 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인터뷰도 나누고 끝나고 나서도 인사를 나누고 왔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관통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진솔함입니다. 일단 박중훈 씨가 20살에 데뷔해서 이 60의 나이가 되는 그 사이에 30대 중반에 동아일보에 칼럼을 또 매주 연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칼럼을 연재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을 한 건데요. 이후에 나의 치부와 영광, 그리고 실패와 좌절, 감사와 후회 등을 정말 가감없이 다 녹여내서 찬양만 하는 용비어 청가의 글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담은 글을 쏟아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이 책을 써보라고 권유한 사람이 참 재밌는데요. 이 K문학의 대세로 불리고 있는 동료 배우 차인표 씨였습니다. 차인표 씨의 이야기 외에도 이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잠깐 맛보기로 들려준 박중훈 씨의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깜보라는 영화에 오디션을 있는데 와달라 해서 가서 했는데 그 몇 마디 안 물어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연락할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와서 한참 뒤에 갔죠. 가서 연락이 안 와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녀석이네. 녀석이네 하고 사실 너 안 된 거야 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면 영화에서 나올 수만 있게 해달라고. 대학생 때인데. 그래서 이제 나가서 한두 달 넘게를 이제 사환 비슷하게 꽃도 갈고 대걸레질도 하고 저에게 한 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다음에 뭐 거기서 1시간 동안 막 별걸 다 한 것 같아요. 뭐 나중에는 팬티만 입고 그 로키 CBS에서 흉내도 내고 뭐 의상도 하나 입고 막 하니까 그 다음날 나오러 갔더니 야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로 우리가 결정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한 게 이제 깜보예요. 제가 이번에 책 쓴 제목도 후회하지 마인데 내 소신 중에 하나가 20대 때 나한테 다짐을 했어. 난 내 인생에 반성은 이때 후회는 없다.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살았는데도 너무 후회되는 게 많아.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하면 난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난 똑같을 것 같아. 치열했던 전성기를 보내고 이제 인생의 또 다른 챕터를 맞이하게 된 박중훈 씨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말씀도 너무 편하게 하시잖아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언제 이렇게 글을 쓰신 건지. 사실 이제 박중훈 씨가 드라마 그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이후에 한 8년간 지금 두문불출 작품을 하고 있지 않죠. 영상 작품을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8년 내내 쓴 건 아니고 막연히 60살쯤 되면 글을 좀 써야지 했는데 문득 올해 갑자기 올해 써야 되겠다 이런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여름 내내 대관령 산길슬기에 들어가서 글 쓰는데 매진을 했다고 그래요. 글 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40년간 내가 영화를 해보니 대중께서는 이 사람의 진심을 바로 알아보시더라. 그러니 내가 이번에도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진심을 다했으면 알아봐 주시겠지 이러면서 글 쓰는데 매진을 했다고 하는데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책에 담아내서 이렇게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스타들 굉장히 또 많거든요. 다음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가수 박진영 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베스트셀러 1위까지 차지한 그런 작가님이기도 합니다. 박진영 씨는 5년 전입니다. 남달랐던 어린 시절부터 성공적인 데뷔 과정, 그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미국 진출 등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자전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이 책을 내기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라면 앞으로의 내 인생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쉽게 만들게끔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 책을 펼치게 된 이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곧장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대필도 쓰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썼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대필 의혹이 피어오를까 봐 너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 박진영 씨는 5년 전에 처음으로 에세이를 출간한 거예요? 5년 전이었죠. 네, 사실 박진영 씨는 이미 99년도에 한 차례 에세이를 출간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박진영 씨는 가수와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 20대 시절의 열정을 담은 에세이를 직접 집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10만 부 넘게 팔린 이 책은요. 이 제목이 특정 단어예요. 인기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대사로도 활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희망고문이라는 단어를 이 드라마에서도 차용을 했습니다. 당시 파리의 연인에서 이 주인공이 자신을 짝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전에 희망고문 얘기했지라는 대사가 나와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19세기 소설 제목이었던 이 단어를 박진영 씨 에세이에 실었고 이게 또 파리의 연인의 대사로까지 등장을 하면서 각광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살짝 보태드리면 이게 이제 19세기 그 단편 소설의 제목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었어요. 네, 말리에드 발라당이라는 이 프랑스 작가가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요게 단편 소설 제목인데 요걸 박진영 씨가 에세이에 쓰고 요게 또 드라마 파리의 연인으로 가고 문화는 이렇게 돌고 도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자신의 이런 인생을 그대로 담은 에세이 장르를 스타들이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에세이를 써온 스타들도 있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한 분이 바로 김혜자 씨인데요. 김혜자 씨는 무려 30년 전인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에세이를 출간한 스타입니다. 특히 2004년이죠. 김혜자 씨의 그 유명한 감동 에세이 기억하실 겁니다. 10여 개의 이 빈곤국에서 봉사 경험 그리고 감회를 기록한 내용으로 이 집필이 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인데요. 당시 이 책은 정말 엄청난 인기와 함께 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이 책이 더 화제를 모으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이 에세이의 10년치 인쇄 전액을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기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책을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10년치 인쇄를 기탁한다. 정말 이 국민 배우다운 이 통 큰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에 연기에 그리고 글도 쓰고 참 바쁘게 사세요. 맞습니다. 사실 글 쓰려고 하면은 첫 문장부터 벌써 막 가슴이 막막 이건 책이 아니라 정말 기사 한 줄을 써도 이런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김혜자 씨도 여러 번 노트북을 닫았다 열었다 이러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빈곤국에서 만난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썼던 뭐 메모, 써놓았던 일기, 또 방송국에서 당시에 이제 봉사활동 갔을 때 동행 취재한 그 테이프를 수십 번 돌려보면서 끝내 이 글을 책을 완성해 내셨는데 김혜자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쓴 책이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근데 이 글쓰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게 친구 결혼식 축사할래도 아이고. 한 줄도 못 쓰고 끝까지 계속 이러는데 맞아요. 이게 글을 지금 30년간 꾸준히 쓴 스타가 또 있다고 합니다. 경력으로만 따지자면 김혜자 씨보다 선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이나 선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중문화의 어머니 양희은 씨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양희은 씨는 1993년도 통기타 무명
무명 가수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내고도 이 잡지, 신문에 꾸준히 연재를 해오면서 손에서 이 펜을 놓지 않은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특히 이 양희은 씨와 저와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마감을 앞둔 이 증상이 아주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양희은 씨도 이 원고를 내야 하는 그 마감날 있잖아요. 꼭 마감을 내야 하는 그 새벽에 글이 써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 따로 있었는데 이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쓰는 거야. 글을 쓰면서 나를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는 거예요. 양희은 씨의 이 긍정 마인드 저도 꼭 배워서 집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맞아요. 4년째 나온 에세이 제목이 그러라 그래. 제가 잘 못하는데. 그리고 또 2년 전에 나온 이 에세이 제목도요. 그럴 수 있어. 이 두 가지 제목 모두 사실 양희은 씨의 유행어이자 평상시에 잘 쓰시는 말이잖아요. 그런 상대를 인정하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와, 이런 멋진 제목으로 책을 쓰셨는데 요렇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책 속에 영상으로 맛보기를 한번 잠깐 만나보시죠. 사람들은 20대가 저의 전성시대라 그러지만 저는 등록금이 없어서 2번 휴학하고 나중에는 재입학을 할 정도로 힘들었고 8년에 걸쳐서 대학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의 그 지난한 20대에 공감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제 책에도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난소암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는데 네네. 시한부 석 달 시한부라 그랬죠. 그때 난소암 말기. 진짜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장에 가신 날 제가 냉장고를 열고 오이지, 멸치볶음 막 이런 걸 꺼내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딱 뜨면서 기운이 부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엄마, 나 이제부터 보통 사람 먹듯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말이 정리가 돼서 나오잖아요, 양희은 씨는. 네.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말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메모라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또 특정 장르만 고집하지 않는 스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거기다가요. 대학은요. 글쎄 S대를 나와서 학벌까지 자랑하는 분인데요. 정말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이 글쎄 작가로서도 만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작가로서 에세이부터요. 그림책, 거기다가 동시집까지 낸 이분인데요. 이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 전에 이분이 처음 책을 내게 된 사연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볼 텐데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분이 그 전에 라디오 DJ를 하던 시절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던 그 초이라는 소녀가 있는데요. 아주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소녀가 20살이 되기 전에 사망을 했고 이 소식을 듣고 또 라디오 DJ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편지를 모아서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이 바로 20살까지만 살고 싶어요라는 1990년 출간된 그 책이고요. 이 책이 또 그 다음에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라디오 DJ 김창완 씨입니다. 네. 김창완 씨가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계가 없는 작가인 것 같은 게 그림책과 동시집도 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그림책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2년이었습니다. 김창완 씨가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노래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놀아요. 네, 이 노래 님을 띄며 요 개구쟁인데 이 노래 이 제목으로 해서 그림 작가랑 함께 그림책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 보시는 이 책 표지도요. 1979년에 김창완 씨가
직접 그렸던 산울림의 앨범 재킷을 그대로 쓴 거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글의 내용도 이 가사도 노래 개구쟁이 가사도 김창완 씨가 40여 년 전에 노래 발매할 때 직접 썼던 건데 여기다 살을 붙여서 그림책의 내용도 직접 다 쓴 겁니다. 네, 그리고 김창완 씨는 이미 2019년도에 틈틈이 써왔었던 이 동시들을 엮어서 첫 시집을 내기도 했는데요. 제목이 정말 동심 그 자체입니다. 들어보실래요? 무지개가 낀 방이 봉방방이라는 이 제목인데요. 이 무지개 방귀 소리란 뜻의 이 제목에 아주 따스한, 제가 평상시에 잃고 있었던, 잠시 까먹었었던 이 동심이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 유쾌해지고 해방감을 느껴져서 내가 동시를 쓸 때 그런 감정을 느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라는 김창완 씨. 동시집을 통해서 다채로운 그의 예술 세계를 엿볼 수 있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악역을 그렇게 잘해요. 맞아요. 손을이 무서워. 저렇게 착하고 순진하게 생겼고. 자, 이번엔 또 다른 스타들의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연예계에 새로운 트렌드가 또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스타들의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요 스타 3세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길을 이어받으면서 활약을 하고 있는 스타들의 또 행보가 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명 가문을 빛내고 있는 스타들의 3세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세가 아니라 3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는 뭐 허장강 씨의 아들 허준호 씨와 또 최무룡 씨의 아들인 최민수 씨, 김울동 씨 아들 송일국 씨 등 이제 부모님의 끼나 이런 걸 뒤에 이어받아서 스타가 된 2세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손자 손녀가 또 스타가 되는 겁니다. 3세 누가 있을까요? 3세 얘기는 어머 그랬어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실 이제 올해 K 컬처 열풍 완전히 몰고 온 애니메이션 있죠. K-팝 데몬 헌터스. 사실 이제 요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관심을 아주 크게 불러일으켰는데 뭐 아까 지드래곤이 쓴 갓 같은 거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서 불린 노래 골든 다 아실 겁니다. 요게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요 핫백에서 이렇게 쭉 8주 연속은 아니지만 합해서 총 8번 1위를 했고 영국 메인 차트에서도 합해서 9번 1위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요 그 캐릭터의 그 목소리 그거 누구야? 이렇게 관심이 높았는데 그분 일단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가수 이재 씨인데 여기서 놀라운 게 아니 가수 이재 씨의 외할아버지가 그분이었어. 이런 아주 이게 또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신지 사진으로 보시면 압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신영균 씨. 네, 신영균 씨입니다. 아니 사실 이 애 딱 알아보실 텐데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바로 그 배우.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연산군의 그 연산군, 빨간 마후라 이런 무려 29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하면서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바로 그 배우 이 신영균 씨의 외손녀가 이재 씨라네요. 캐대언의 주역 이재 씨가 신영균 배우의 외손이요? 야, 신영균 씨는 정말 대배우잖아요. 그렇죠. 신영균 씨는요, 600억 원대 이 사재를 한국 영화 이 부흥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내놓으면서 문학의 발전을 위해 정말 앞장선 영화계 큰 어른으로 불리고 있는 분인데요. 지금도 이 재단을 설립했었던 이곳에서 후배 영화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녀인 이재 씨 역시 외할아버지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노래도 연기처럼 몰입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 외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한 거죠. 과거에는 외할아버지가 이제 가문의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실은 14년 전에 이 이재 씨가 외할아버지 신영균 씨랑 이
이 텔레비전에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오. 당시에 뉴욕대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손녀로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이 외손녀로 소개가 됐었는데 당시 신영균 씨가 우리 손녀가 이 음악에 노래 소질이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한다. 잘 될 것 같다. 요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할아버지의 기대와 이 바람을 다 넘어서 정말 너무 잘 됐는데요. 이 지금요 이재씨 집안 분들이요 휴대전화 벨소리 뭘까요? 모두 골드 다 바꿔놨고 그래서요 한 집안 식구들 모였을 때 전화기가 울리면 누군지를 몰라 다 똑같아서 다 내 거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이재 씨 어머니 이재 씨의 사진을 크게 출력을 해가지고 내 딸한테 사인을 받아갈 정도로 이게 사실 연예인들이 바깥에서 대우받아도 집안에서는 아이고 이러는데 어머니가 대형 이 브로마이드의 사인을 받아갈 정도로 밖에서도 집안에서도 테스트합니다. 캐대언의 캐릭터를 이재 씨를 보고 그렸나 봐요. 비슷하게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 그리고 또 이재 씨한테 더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빠르게 두 가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재 씨가 이렇게 오랜 기간 해외에서 1위를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음원 결산이 보통 해외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1위를 오래 했잖아요. 456억 원을 지금 추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매체에 따르면 이 정도의 인기를 이룬 이재 씨 글로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번에는 글로벌 에이전시, 미국 글로벌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스타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안젤리나 졸리, 휴 잭맨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핑크 리사 씨가 영화, TV 부문 전속 계약을 체결한 이 헐리우드 스타들이 포진해 있는 대단한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외 활동을 나설 것 같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지금 456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이재 씨가 된 것 같네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골든으로 금빛으로 물들인 거예요. 이제 그렇구나. 야, 진짜로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스타 또 누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글로벌 OTT 브리저튼의 또 새로운 주연이 발탁이 됐는데요. 바로 한국계 스타 하예린 씨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또 어마어마한 분의 손녀로 알려져 있어서 화제입니다. 이분 사진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전설의 연극 배우 손숙 씨가 하예린 씨의 외할머니입니다. 연기기가 대단하네요. 네. 야, 손숙 씨의 자랑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3세대로 왜 이렇게 글로벌 스타죠? 손숙 씨가 얘기합니다. 하예린의 손녀가, 그러니까 손숙의 한 손녀가 하예린이 아니야. 제가 이제부터 하예린의 할머니 하겠습니다. 정말 대놓고 이렇게 손녀 자랑 저 너무 좋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또 한번 만나보시죠. 야. 우리 손녀는 어떠세요? 지금 연기를 우리 하게 손녀는 돼서. 잘 나가요.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브리전트? 브리진트. 브리지트. 브리지트. 쓰리인가? 포다. 거기에 오디션에 뽑혔어요. 야, 그건 대단한 거지. 그게 1, 2, 3 시리즈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포카에 나오는 거. 이제 포가 나가는 건데 우리 딸이 사실은 배우를 하고 싶어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이 있는 거야. 딸한테 내가 못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 딸을 시키고 싶은 거야, 배우를. 그래갖고 이제 대학을 나이다라고 예술대학이 있는데 그게 아마 세계 10대 예술대학에 들어가요. 거기를 내가 입학을 했는데 거기 졸업하던 해에 헤일로라는 그 드라마를 찍게 됐어. 헤일로라는 드라마를. 그 프로덕션이 스필버거 프로덕션. 스필버거 헤일로 찍은 게. 그게 16살 소녀 역이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내가 봤는데 곧잘하더라고. 곧잘해. 그럼 연기적 이야기도 하세요, 손녀랑? 나하고? 네. 물어보거나 그래요? 연기 좋은 대우 줬어요. 잘안 해. 안 하죠, 연기. 잘 안 해. 걔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밥 사고 자랑해야 되는데. 네, 오늘 스타 3세대의 활약까지 지켜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쌀쌀하긴 하지만 완연한 가을입니다. 여기 서울 상암동에는 곳곳에 단풍이 물들어 있고 하늘도 높고 푸르게 나타나 있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5.9도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입니다. 오늘은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오전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나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5.7도에서 출발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8도, 7.8도에서 출발한 광주의 한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릅니다.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거나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져서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겠습니다. 제주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요. 전국 대부분 청명하고 파란 하늘 보기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대전과 대구가 19도, 부산이 22도까지 오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온화한 가을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데요. 다만 토요일에는 전국이 다시 흐려집니다. 새벽부터는 강원 영동에, 밤부터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요즘엔 그래도 낮에는 쌀쌀하긴 해도 어디 밖에서 차 한잔 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오르니까요. 지나가는 가을 다 지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